안녕하세요.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입니다. 최근 역전세난이 나타나는 단지가 늘어나면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난감한 상황을 겪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는 처지라 굉장히 난감한 입장인데요. 이 경우 세입자들은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김예림 법무법인 신목 변호사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집값 하락, 전세 물량 증가 등의 여파로 신규 세입자들을 구하지 못하는 집주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예전에 집주인들이 신규 세입자를 받은 보증금으로 그 앞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원래 돌려주는 형식이었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세입자분들은 이사 날짜를 잡고도 잔금을 못 받아서 계약금을 날릴 처지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먼저 집주인한테 임차 계약을 종료한다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집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종종 있더라고요. 이렇게 연락을 받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나요? 또 연락을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의 소재 자체가 아예 파악이 안 돼서 연락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잠적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전세 사기 유형 중에 굉장히 많은 게 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게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잠적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임대차가 이제 종료될 쯤에 임대차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면 이분이 아예 잠적해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의도적으로 그냥 소재는 그대로 이제 좀 주거는 확실하지만 의도적으로 그 돈을 안 돌려주려고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쨌든 주거지가 일정하다 뭐 이런 경우에는 내용 증명이나 뭐 이런 우편물을 좀 보내셔서 명확하게 남겨두실 필요가 있기는 한데, 그 거주지 자체를 알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은 소송밖에 답이 없어요. 그렇구나. 만약에 그럼 내용 증명을 보낸다고 칠 때 꼭 그 내용 증명으로 보내야 되나요? 아니면 전화나 문자로 해도 효력은 괜찮나요? 이게 내 의사표시가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꼭 내용 증명으로 보내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문자나 전화나 뭐 이런 것들을 근데 다만 이제 증거로 남겨두셔야 되는 거니까 전화 같은 경우에는 뭐 녹취를 해두신다거나 문자 메시지는 그대로 남겨두신다거나 그런 게 좀 필요하기는 하죠. 만약에 문자 메시지를 나는 보냈는데 그쪽에서 못 받았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계속 핸드폰을 사용한 내역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법원으로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 이후에는 도달한 걸로 보기는 보지만, 만약에 그게 좀 불안하시다라고 하면은 카카오톡으로 하면 이제 읽음 안 읽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 내용 증명을 보낼 때 이렇게 반드시 넣어야 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근데 내용 증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편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리고 싶은 걸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언제 종료가 되니까 보증금을 돌려달라거나, 그러면 뭐 같이 계좌를 좀 첨부해서 보내신다거나, 만약에 그날까지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 내가 입게 되는 손해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이사갈 집을 계약해서 계약금을 냈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계약금을 떼이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좀 알리면 나중에 이제 손해배상 받으실 때도 좀 유리할 수가 있어요. 이 내용 증명을 참 처음에 보내도 이분이 답장을 뭐 안 하거나 내가 이 사람 명확하게 알아들었는지 안 알아들었는지도 모르겠고 피드백도 안 오고 이러면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이 경우에 조금 내용 증명을 계속 보내도 뭐 협박이나 이런 거에 해당하진 않겠죠? 근데 이제 내용에 따라서는 모르겠지만 너무 과도한 정도가 아니면은 사실은 별 문제 없죠. 근데 이제 집주인을 직접 찾아가서 뭐 초인종을 연속해서 누른다거나 아니면 문을 두드린다거나 그런 건 이제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직접 찾아가서 뭔가 물리력을 행사할 것 같은 느낌을 준다거나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야 되겠네요. 만약에 집주인이 결국에 안 줬어, 보증금을. 그래서 나는 이 집을 못 가. 그럼 그 계약금 날리게 되는 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법적으로는 이제 통상손해라는 게 있고 특별손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통상손해는 뭐냐면 그 계약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연히 입게 될 걸로 이제 인정이 되는 손해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손해는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줘야 그 사람이 알 수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이제 인정이 되는 손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사갈 집을 이미 계약을 해서 계약금까지 지급을 했다 이러면 계약금을 떼일 수 있는 위기에 처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미리 임대인한테 고지를 해줘야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분이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볼 수가 있구나를 인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구체적으로 다 알려두시는 게 좋죠. 내가 뭐 계약금을 얼만큼 지금 걸어놨으니까 이걸 주지 않으면 이 계약금 못 네, 받는다. 맞아요. 보통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하시고 첨부에다가 뭐 임대차 계약 새로 체결하신 거 그런 계약서를 좀 인적사항 가려가지고 첨부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좋죠. 네.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이제 소송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근데 일단은 이게 소송이라는 게 그 임대인이 뭐 돌려줄 자력이 있으면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서 강제 집행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다음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 못 돌려주시는 분들은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근데 이제 소송 같은 경우에도 사실 기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6개월에서 1년 이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제 빨리빨리 집 빼서 차라리 해결되는 경우가 더 편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소송 기간이나 또 비용도 소요가 되니까 그런 것들 고려하셔가지고 최대한 이제 빨리빨리 빼고 다음 임차인 들어오면 거기서 임대차 보증금 받으시는 게 좋기는 한데, 만약에 부득이하게 소송을 해야 된다, 뭐 임대인이 연락이 전혀 안 된다거나 뭐 돌려줄 의사가 아예 없어 보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지급명령 신청이라는 거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임대인의 소재가 명확할 때, 근데 소재가 명확하지 않고 아예 잠적해버렸다라고 하면 지급명령 신청으로는 어렵고 이제 바로 소송 제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소송 제기해서 판결 받는 데까지 한 6개월에서 1년 걸리고, 그리고 또 안 주면은 임대인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쨌든 임대인 소유니까 네. 거기에다가 이제 그 집을 경매에 넣어서 이제 강제 집행해서 이제 배당을 받으시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는 걸려야 이제 다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래 걸리네요. 예. 제가 만약에 그 집에 살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다른 집에 이사를 가야 되지만 아직 임차 보증금을 못 받았잖아요. 네. 그 경우에는 어떻게 좀 조치를 해놔야 될까요? 근데 이게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 그 입주를 하시잖아요. 하신 다음에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두셔야 되는, 전입신고하면서. 그래야 대항력이라는 게 생기거든요. 이 대항력은 뭐냐면 이제 이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이제 임대인에게 다른 채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내 임대차 보증금을 안 돌려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서 경매에 넘어갔을 때 내 배당 순위를 결정하는 게 대항력이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이제 순위를 보전을 받게 되는 건데, 이게 요건이 대항력을 갖추려면 주택을 인도받아서 점유하고 있으면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그 날짜 기준으로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 이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대항력이 깨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집이 만약에 경매에 넘어가면 내가 이 대항력이 없으니까 순위가 한참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활용하실 수 있는 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라는 게 별도로 있어요. 근데 이게 신청하면 2주에서 한 달 걸리거든요. 그것도 꽤 걸리네요. 네, 그래서 미리 조금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에 안 줄 것 같다라고 하면 시간을 좀 맞춰가지고 신청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거 결정되는 거를 이제 등기부에 등재가 되거든요. 결정 나오면 확인하시고 이사하시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을 해놨다면 허그에서 이제 보증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그러면 보증보험에 가입하신 경우에는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 보증보험 자체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안다고 하더라도 뭔가 약간의 좀 입에 대게 가입 절차를 잘 모르셔가지고 잘못 가입해서 나중에 보장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입하실 때 좀 잘 알아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허그에서 좀 미리미리 알려주면 좋은데 미리 알려주지 않고 나중에 이제 그 임대인이 돌려주지 않아서 돌려달라라고 하면 처음에 이제 뭐 뭔가 잘못돼서 이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경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모르고 계시다가 결국에 이제 보증보험에서도 못 받게 되는 피해가 있을 수 있죠. 가입할 때 그 꼼꼼히 좀 잘 살펴보고 해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김예린 변호사님과 함께 임차 보증금 지키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이나 메일 보내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덕방 기자들의 신수정 기자, 김예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